저스트 프리뷰 덴마크입니다. 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또 국제 성적 사실 이제 덴마크 정도 사이즈 되는 팀들이 국제 성적에서 좀 잘 되면 꽤 멀리 가는 사이즈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 비슷한 느낌으로 라트비아라든가 그죠. 그런 팀들이 있는데 덴마크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결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덴마크 이번 대회 어떻게 좀 임할 것인지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제가 이제 프랑스 때 원래 이제 저지를 다 이제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지 디자인을 까먹었어요, 프랑스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락이 됐는데 덴마크 어쨌든 이제 요 뭐 좀 전통적인 고 디자인입니다. 항상 이제 요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한복판에 핀란드래 덴마크를 상징하는 이 사자문이요. 예, 이제 저게 들어가죠. 덴마크 사실 이제 별명은 라이언스라고 불립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고 들어가 있고요. 뭐 심플하죠. 그냥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번호는 이제 어깨 쪽에 들어갑니다. 네. 예, 팔꿈치 쪽엔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들어가고 예, 뭐 크게 아주 특별한 불은 그런 뭐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저지들은 별로 없었어요. 이번 올림픽을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이 뭐 상징적인 문양이라든가 크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기본 정보 보고 넘어 들어갈 텐데 IIHF 랭킹은 8위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지금 상승을 했죠. 2025년 랭킹 기준으로는 지금 8위니까 정말 뭐 독일이랑 그다음에 뭐 스위스 거의 바로 다음이라고 보셔야 되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최근 몇 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런데 어쨌든 덴마크의 마지막 올림픽은 2022년 베이징. 2022년 베이징이 덴마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나갔던 대회였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8강 탈락이라는 부분을 바라보셨을 때는 결국은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종 7위였거든요. 근데 최종 순위는 전에 이제 타이브레이크 그때 말씀드렸던 그거 해가지고 순위가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는 8강을 갔다라는 것도 사실 이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뭐 뒤에 이제 좀 보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또 조별 예선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결과 사실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C조는 사실 네임 밸류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NHL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바라보셨을 때 네임 밸류는 조금 떨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인데 여정 운 좋으면 정말 2승까지도 할 수 있을 그런 사이즈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번 덴마크 전력이. 물론 이제 이건 덴마크한테도 해당되고 독일한테도 해당되고 라트비아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의외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덴마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만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느낌. 그게 이제 뭐 라트비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마지막 경기는 베이징 올림픽 8강전 경기였죠. ROC, 러시아죠, 러시아. ROC한테 3대 1로 패배를 하면서 결국 여기서 마감이 됐는데 뭐 이때 이제 뭐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양념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올림픽 아이스하키 예선 결과는 F조 1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죠? 원래 기본적으로 최종 예선 1인 팀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예선 1위 팀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가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좀 특이사항이 발생을 한 거고요. 역시나 이제 F조 1위를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였나요? 이제 뭐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일본이랑 영국, 우리나라도 좀 익숙한 이제 그런 팀들이 좀 소속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국제전은 나갔는데 12월은 국제전 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가 11월 국제전 전적 살펴보시면 프랑스한테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럼 노르웨이한테는 2대0 셧아웃 승리 그리고 마지막 이 프랑스가 아닌데 이거 좀 대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도 제가 알기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업데이트가 잘 안 됐네요. 그래서 말씀 죄송합니다. 또 한번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수정된 거는 개요란에 하나 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내용 잘못됐습니다. 12 뭐냐 C조에서 시드를 살펴보시면은 이 2023년 랭킹 기준으로 했어요. 시드죠, 시드. 그 당시 이제 시드를 살펴보시면은 미국이 4위였었고요. 그 다음 5위가 독일,
그다음 라트비아가 10위, 그리고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가 결국은 최종 예선하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 랭킹은 2023년 기반의 시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8위랑은 다릅니다. 이제 그 부분 이제 미리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상대 전적을 바라보시면은 뭐 열세입니다. 꽤 열세죠. 뭐 미국을 상대로도 2승 10패, 뭐 독일을 상대로 11승 19패, 그리고 라트비아를 상대로 14승 24패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프랑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프랑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 조금만 뭐 운이 따라준다라든가 경기가 이쪽으로 조금만 좀 수월하게 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팀의 각축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덴마크 로스터를 살펴보시면은 물론 NHL 선수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 많이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팀들이 사실 이제 좀 하위권 팀들일수록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팀, 심지어 이제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이제 매년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NHL만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좀 잘 모르는 선수들, 이제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대거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인데 역시나 덴마크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골텐더랑 수비진은 요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수 7명입니다. 프랑스랑 좀 다른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8명이 아니라 7명을 선택을 했고 공격수를 15명을 뽑았다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쇠고르, 디코, 뭐 안데르센 이런 선수 들어가 있고 뭐 NHL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에는 사실 거의 좀 익숙한 이름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베테랑들이고 상당히 경력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전에서도 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뭐 방심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꼴리진 3명은 뭐 안데르센, 그리고 디소우, 그리고 마스 쇠고르 선수가 이제 이렇게 3명이 선방이 됐는데 사실 쇠고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응원하는 오타와 세나터스의 또 이제 좀 키워야 되는 꼴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도 못했고요. 세바스티안 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국제전 성적이라든가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선택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드 꼴리는 또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쇠고를 선택을 하지 않나. 물론 뭐 세바스티안 담이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퍼스트랑 세컨드는 안데르센이랑 디소, 프레데리크 두 명이 나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주전 골리를 보유를 했다라는 점이죠. 지금 보시면은 뭐 NHL에서도 이제 안데르센 같은 경우는 500경기 이상을 출장한 정말 베테랑 골리고 실제로 뭐 넘버원도 상당히 많은 팀에서 수행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뭐 NHL 넘어가기 전에서도 대단한 선수였었습니다. 정말 이력이라든가 이제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선수들인데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팀 성적으로도 사실 안데르센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올림픽 예선 성적 같은 경우도 7경기 출장에서 1.73에 92.3,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도 18경기 출장에서 2.81, 91.2%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국대의 뭐 넘버원은 맞아요. 확실한 초 넘버원은 맞고 그러한 모습. 물론 올림픽에서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덴마크는 좀 상위 시대에서 치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약한 팀을 만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요 부분 보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데르센이 부진하다라도 하더라도 프레데리크 디소 선수가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해야 돼, 기대를 좀 걸만한 그런 자원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 사실 19살부터 국가대표팀 소집이 됐었던 정도의 자원이었고 지난해 덴마크가 월드 챔피언십 4강 진출을 했었죠. 물론 이제 조별 예선 성적은 조금 어중간했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8강에서 캐나다한테 1실점밖에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간순간 굉장히 좋은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안데르센이 조금 정신을 못 차려도 국제전에서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디소를 또 기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은 7명. 요것도 이제 뭐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니콜라스 옌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덴마크에는. 그 부분은 좀 참고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스 옌센, 그리고 예스페르 옌센 야보, 그리고 안데르스 코흐, 마티아스 라젠, 마르쿠스 올리베르 라우리드센 둘 다 이제 뭐 이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필립 브루기스터 이제 이렇게 7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수비진이 7명이다라는 건 결국 이제 좀 부상에 대한 대응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좀 골치 아플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7명을 이제 뽑은 이유는 결국은 최근에 아까 성공을 했었던 2022년 대회라든가 2025년 월드 챔피언십 요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던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2022년 올림픽 대표에 요 7명 중에 6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2022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체코를 상대로 1실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조별 예선 러시아 상대로 2실점, 그리고 스위스를 상대로 3실점. 실제로 체코랑 스위스를 둘 다 잡았습니다. 예선에서. 그리고 라트비아 상대로 2실점, 그리고 또 러시아 한 번 더 맞는데 뭐 이건 졌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점 관리 같은 부분에서 또 이제 수비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4강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7명이 전원 참가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또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그냥 선수들 데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실점을 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잡아야 되는 경기라든가 정말 중요한 경기들 대표적으로 뭐 카자흐, 헝가리 이런 팀들은 사실 이제 덴마크 정도 되는 사이즈라면 무조건 잡아야 이제 전류를 확정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한두 경기 잡으면 이제 8강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뭐 독일전에서도 1실점하면서 2대1로 슈트아웃 승리였나 연장 승리였나 어쨌든 그러면서 승리를 했었고 노르웨이전도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면서 캐나다전 정말 중요한 8강에서도 1실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는 또 시원하게 뭐 6실점, 7실점 한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좀 잘 굴러가는 게임에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격진은 15명 선발을 했는데 뭐 프랑스랑 좀 다르죠. 그죠? 프랑스는 이제 84. 그죠? 좀 84가 정석입니다, 사실. 이런 느낌 좀 정석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공격수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뭐 NHL 보시는 분들도 사실 좀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라르스 엘레르라든가 그다음에 니콜라 엘레르스 그리고 이제 비오르크스트란드 이런 선수들은 뭐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해역 선수들이고 실제로 이제 뭐 랜드베르라든가 그다음에 블리시펠 그다음 트루에 이런 선수들도 뭐 NHL 선발됐다라든가 지금 AHL에 있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오고르 멜고르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선수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AHL이라든가 아직 이제 NHL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이런 선수들. 뭐 몰고르가 그렇습니다. 멜고르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한 선수들이 조금은 눈에 보이는 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명인데 트루에, 베이제, 스토름, 블리시펠, 랜드베르, 엘레르, 바우한센, 오고르, 폴센, 올레센, 옌센, 엘레르스, 비오르크스트란, 몰고르, 루셀 뭐 이렇게 15명입니다. 그냥 이제 퍼스트 네임까지 다 부르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라스트 네임만 불렀는데 그죠. 비슷한 이름들도 많고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도 많고요. 요거 이제 덴마크식으로 한국어 덴마크식 표기법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덴마크 표기법은 덴마크어의 좀 특이한 발음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작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음성 기호를 바탕으로 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영어 발음이랑은 더 다르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공격진도 25년 월드 챔피언십 멤버 중에서 14명이 선발이 돼 있습니다. 월챔 멤버 대부분이 선발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4명 맞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가 선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명 맞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썼을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바뀐 게 없고 비오르크스트란만 좀 들어온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비오르크스트란이랑 엘레르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올림픽 최종 예선 사실 비오르크스트란은 최근에는 월드 챔피언십을 잘 참가를 안 했거든요. 좀 일찍 떨어져도 참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일찍 안 떨어지면 당연히 참가를 못 하는 거고 그죠? 이제 소속팀이 이제 일찍 떨어져도 참가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올림픽 최종 예선 2022년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이거 5년 전 4년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때 이제 엘레르스랑 비오르크스트란 요 두 명이 같은 라인에 나왔었는데 이제 요 가운데는 이제 누구냐? NHL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프란스 닐센 그죠? 뭐 슈트아웃에서도 상당히 잘했었고 뭐 덴마크 센터 있죠. 그 선수랑 같이 1라인을 구축을 했었는데 5골 4어시스트 3골 2어시스트 3경기에서 요 정도의 수치를 뽑아냈어요. 요 대회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기 결과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두 선수가 4포인트 이상씩 뽑았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테러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제 요 대회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을 뭐 빼고 본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한국전 결과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3경기에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은 나왔기 때문에 2경기에서 3포인트였을 거예요, 둘 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공격수를 한 명 더 선발할 만한 선수층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NHL 선수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AHL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루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DEL 켈러에서 39경기 49포인트. 그리고 블리시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파라에서 49포인트. 이 핀란드 1부 리그죠. 그죠? 올레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체코 엑스트라 리가에서 부데요비체 37포인트, 거의 경기당 1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오고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SHL 셀레포티오에서 경기당 거의 1포인트. 그리고 트루에 같은 경우도 리가 JYP에서 이베스킬레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23포인트, 그리고 바이서 선수 같은 경우에도 DLP 슈타운에서 지금 34경 21포인트를 뽑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연히 NHL급이라든가 주전 메인 자원들도 괜찮지만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뭐 상위 라인에서 뛴다라든가 정말 명문 클럽이고 센 클럽들이거든요. 상당수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를 한 명 더 데려가는 이유이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미들식스가 생각보다 기능을 잘 펼쳐주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수비 실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수비진이, 근데 수비진이 사실 보시면 지금 출신 리그라든가 이런 것들의 클래스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실점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해도 득점 경쟁력으로 상쇄할 만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공격주 15명을 데리고 왔고 나중에 뭐 라인업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괜찮은 라인업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터 소속 리그 바라보시면은 DEL이 6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NHL 4명에다가 아이스하키 리그, 리가, AHL 이렇게 3명씩 있었고 아이스하키 리그는 뭐 주체가 오스트리아 리그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스하키 리그는 뭐 여러 다국적 리그라고 보셔야 되는데 주체는 오스트리아 리그라고 보셔야 되고요. 덴마크 자국 리그 2명, SHL 2명, 그리고 NLA에서 1명, 체코 1명 이제 이렇게 리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DL 출신 또 6명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 독일을 상대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소속 리그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레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올림픽 예선에서의 그 느낌을 좀 재현을 해봤습니다. 센터에 LL을 집어넣으면서 LL스랑 비오록스랑 뭐 풀 NHL 라인업이 구성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2022년 최종 예선에서 이 자리에 LL 자리에 닐센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닐센이랑 LL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수비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타이트하게 이제 기여가 되고 사실 프란스 닐센도 이제 요 대회 나왔을 때 나이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4년 전에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요런 것도 지금 LL가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걸 보면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봐서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라인이랑 3라인은 사실은 저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뭐 2라인에는 유럽파에서 정말 특급 모습을 보여주는 루셀이라든가 오고로 아까 이제 뭐 성적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옌센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옌센 선수도 이제 정말 유명하거든요. NLA에서도 뛰었고 지금 이제 NLA에서 뛰고 있고 뭐 예전에 뭐 요케르트 헬싱키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주포의 파가를 많이 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옌센이랑 루셀 이런 선수들을 좀 묶는 경향성을 보여줬어요.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올림픽 최종예선, 이번 올림픽 최종예선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옌센이랑 루셀을 묶으면서 가면서 오고르를 옆에 붙이는 좀 윙을 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3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그죠? 웰고르 같이 정말 젊은 앞으로의 정말 덴마크를 이끌어 나갈 선수 플러스 블리시펠이랑 랜드베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리시펠도 AHL의 선발 자원으로 그러니까 NHL 선발 자원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리가에서 뛰고 있지만 이런 그림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4라인 같은 경우에는 트루에 그 다음에 올레센 바이서 올레센이랑 바이서도 아까 이제 뭐 기록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요 4라인이 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좀 결과가 좀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헤르닝 블루폭스에서 뛰고 있는 바우 한센이라든가 포울센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양 윙으로 기용을 하면서 바이서를 빼고 올레센을 이제
엑스트라 공격수 같은 느낌으로 쓰는 그런 그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진은 옌센하보, 브루기서, 라센, 라우리드센, 코흐, 라우리드센 그리고 일곱 번째 수비수로 어 옌센 요렇게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2025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대부분 요 조합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확실히 이제 조금 리그의 이 무게감이 공격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죠. 그죠? 옌센하보, 라우리드센, 코흐 같은 선수들을 지금 아이스하키 리그, 그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물론 이제 DL 피슈타운 또 조합을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브루기서랑 옌센을 그냥 묶어서 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거는 순전히 이전 라인업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꼴리진에는 안데르센이랑 디소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제 퍼스트 세컨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주목할 점은 올림픽 평균 나이를 바라봤을 때 이 덴마크가 가장 많아요. 나이가 30.76세로 가장 많다라는 거. 결국 이제 지난 올림픽에 또 참가를 했었던 인원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고 결국 이제 그 선수들이 대부분 들어왔다라는 말은 지난 대회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나이를 4살 더 먹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나이가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틀 걸러 하루 경기가 펼쳐진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일정 속에서 이게 좀 타이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월드 챔피언십이랑 또 조금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격이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런 팀들을 또 상대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덴마크 팀 역시 평균 신장이 가장 큽니다. 네, 참가 팀들 중에 평균 신장이 가장 큰 팀이 덴마크입니다.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은 지난 2022년 올림픽에서 사이즈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이 지역 진입을 굉장히 잘 통제를 했던 게 덴마크였었거든요. 링크가 좌우 폭이 좁아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링크 밀라노 코르티나 관련 링크 관련 스트림에서도 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올림픽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랑 똑같은 규격의 링크를 활용을 합니다. 26, 60으로 똑같은 규격을 활용을 하게 돼요. 요때 이제 덴마크도 이제 지난 2022년 올림픽도 좋은 성적이 났는데 링크가 좁아지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좋고 리치가 좋고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선수를 대거 기용을 하면서 폭이 좁아지니까 더 효율적인 수비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공간 자체가 더 좁아지고 파고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고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덴마크를 이제 좀 지역 진입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단 말입니다. 그런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링크 규격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선수진을 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좁아진 링크에 맞춰서 블루라인 같은 부분에서 그죠 리치가 긴 수비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많이 이제 딱 서 있으면서 끊어내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 플랜을 그냥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NHL 선수들이 이번에 참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피드라든가 돌파를 하는 스피드 그리고 기술적으로 진입을 통제를 하는 난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KHL 선수들이라든가 유럽 탑 클래스 선수들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선수들도 정말 이제 블루라인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서 있으면서 공간을 잡아먹는 수비를 하니까 제대로 못 뚫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NHL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스피드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진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당장 미국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이 이번 2026년 올림픽에서도 잘 펼쳐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2승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뭐 속절없이 2패를 하는 그런 사이즈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지금 이러한 운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덴마크 경기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림픽 일정이랑 예상 성적 살펴보시면은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표기를 했고요. 독일전을 시작으로
첫 경기가 미국전이 아니라 독일전이군요. 죄송합니다. 독일전을 시작으로 아까 이제 미국전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국전인 줄 알았어요. 독일전을 시작으로 미국전 그다음에 라트비아 마지막 경기인데 사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들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어렵지만 독일이랑 라트비아는 사실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대들입니다. 덴마크가.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경기들 특히 이제 14일, 15일 넘어가는 거는 이제 또 24시간 휴식은 아니죠. 이제 이런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또 나이가 많다라는 점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IIHF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상대한 다음에 또 24시간 지나지 않고 라트비아를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C조 같은 경우에는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의 각 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2조 은근히 굉장히 재밌는 상황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종 경기 결과까지 좀 살펴봐야 아무래도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가 순위를 내기 위한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독일을 상대로 덴마크가 생각보다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죠?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슛아웃에서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11월 그죠? 이거 이제 국제전 11월 국제전 주간에 이제 독일이랑 경기를 했을 때도 6대5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이제 덴마크가 또 최근 상대 전적에 조금 최근 경기들에선 좀 앞서고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 아까 이제 제일 앞에 이제 상대 전적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전적 좀 앞서가고 있고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독일도 뭐 슛아웃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드라이자이트라든가 뭐 이런 선수 또 합류를 하면은 파괴력이 정말 뭐 극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덴마크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라트비아랑은. 라트비아는 공식전이랑 이제 마지막 붙은 게 1년이 넘었는데 2024년 8월 25일, 26일 날 5대3, 2대3 각각 1승 1패씩 주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 4일 날 라트비아가 6대3으로. 요건 이제 월챔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월챔 이전에 친선전인가? 어쨌든 5월에 경기를 했었는데 요때는 라트비아가 6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독일전 같은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S급 잠깐만요. 또 목요일. S급 자원이 많이 합류를 하는 독일이 결국 화력 통제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이제 화력 통제가 잘 돼야 되는데 S급 자원들이 너무 이제 결국 이제 뭐 드라이자이트를 합류를 하고 이래버리면서 파워가 확 올라가면서 요걸 잘 통제를 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라트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라트비아는 사실 수비 클래스가 덴마크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좀 이번에 뭐 유로파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고 게다가 톱라인에서 드라이자이트를 비어르크스트란드랑 누구냐 엘레르스 이제 요 두 명의 조합이 이제 간만에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의 화력에서 좀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라트비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골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네임밸류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둘 다 NHL 리거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때는 또 이제 라트비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트비아 금요일날 할 것 같은데 느낌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더 나은 탑라인 화력으로 좀 라트비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C조 3위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4등 해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조금 더 이제 쉬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순위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좀 간략하게 이렇게 덴마크의 전력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예. 꽤 재밌는 성과가 나올 수도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확실한 성과를 발판으로 그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이 선택을 했는데 요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그거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이제 뭐 덴마크 편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편이 아마 라트비아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뭐 C조 이야기 또 이어서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